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석고 1학년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면 5p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그냥 5 곱하기 2개를 곱해준 4까지 곱해줘서 2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래. 그럼 절대값이 하나만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x 마이너스 5고 2분의 3이다. 이렇게 절대값을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5를 더해주니 여기는 지금 2분의 7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5를 더해준 여기는 2분의 13. 근데 여기에 있는 정수들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4, 5, 6까지 되겠구나. 근데 그것들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합은 15로서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등식으로 되어 있는 이 행렬이 같다라는 걸 만족시켰을 때 x, y의 값을 구하래. 그럼 비교하니까 1행 1열의 성분끼리 같다라는 걸 비교하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y가 사라지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5다. 이렇게 단산을 이끌 수 있고, 두 번째 2행 2열과 2행 2열 얘네들이 지금 같죠? 그럼 저식을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4가 2 마이너스 2y랑 같다.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2x 플러스 2y가 6이 되고, 즉 x 플러스 y가 3이 되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x 플러스 y를 알았으니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다.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15고 3을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니까 2xy의 값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xy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거의 해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우리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할 준비를 하시겠지. 그럼 1차식 얘를 y는 하고 정리한다면 2x-3이라 정리할 수 있고, 그걸 이 두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y 대신 얘가 들어가면 되니까 2x-3은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럼 이때 x-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x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럼 x가 1이랬으니까 y를 대입해서 구한다면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얘가 지금 알파 그리고 얘가 베타. 그럼 최종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이니 얘는 결국 2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인 지금 A, B에 대하여 행렬 A의 I, J 성분을 지금 그리고 B 성분을 각각 표현을 해줬는데, 일단 A부터 보니까 I, J는 JI랑 똑같대. 그럼 결국 지금 A라는 행렬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 지금 1 들어갔을 때는 1 똑같으니까 여기에 값은 1인 상황인데, 즉 A11은 A11과 똑같아요 라고 갖다 쓰여지니 그 값이 뭔지 모르는 그냥 밀수 X라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2는 1과 지금 동일한 값을 가지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값은 똑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값을 밀수로 y라고 놓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i와 j에 이 2가 들어간 이 2는 즉 2행 2열과 동일한 거니 여기 값은 또다시 모르는 z라고 밀수를 하나만 더 놓으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상황에서 b도 놓으려고 생각을 할 건데, B에서 1이 들어가면 B11이 즉 마이너스 B11과 같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 얘는 B11의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얘가 0이라면 그때 지금 B2도 B2는 마이너스 B22와 같았기 때문에 그때 B22도 지금 얘는 0이요. 그래서 여기도 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B 1행 2열의 값은 마이너스 B 2행 1열의 값과 같다고 했으니 여기를 뭔지 모르는,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x, y, z까지 썼으니까 얘를 p라 두면 여기는 마이너스 p라 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두 행렬을 이제 더한 값을 갖고 물어봤으니 더한 건 x
더하기 0이니까 그 x가 8과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두 번째 여기 y 더하기 p, 이 값은 1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 y와 마이너스 p를 더한 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z가 6입니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표현을 하면 y 플러스 p가 15고 y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이니 두 식을 더했었을 때 이 y가 지금 14요. 그럼 y 값은 7이요 라고 나올 거고요. 그럼 y 값이 7이었으니까 p의 값은 8이요 이렇게까지 나오시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원했던 걸 보면 2행 1열의 성분을 구하라, 즉 y 값, 그리고 a의 2행 2열의 값을 구하라, g 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지금 y 값이 7이라고 구해줬고, 그리고 g의 값은 6이라고 구해줬으니 그 둘을 더해준 얘는 13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행렬 A, B가 있고요. 그때 A, B는 BA가 성립하도록, 즉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B-A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실제로 행렬 A, B의 곱과 B, A의 곱을 각각 구해줘서 같다라는 걸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A, B 먼저 구하니까 얘 이렇게 곱해주는 거겠죠? 그럼 1과 지금 3이 6이니까 더해져서 7이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곱해주면 A와 그리고 2B니까 여기는 A 플러스 2B 이렇게 쓸 수 있으며, 그리고 이쪽 2, 3과 1, 3, 그럼 2에 지금 3, 3, 9니까 더해져서 11, 그리고 2A 플러스 3B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A, B에 대한 행렬이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BA 행렬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번에는 얘랑 지금 이렇게 곱해주겠지. 그럼 1과 1 곱해주고 A와 2 곱해지니까 결국적으로 여기는 1 플러스 2A. 두 번째 이렇게 곱해지니까 지금 1과 2가 곱해지고 거기에 A와 3이 곱해지니까 여기는 2 플러스 3A 이렇게 쓸 수 있으며, 마지막 이때 3B에 1, 2를 곱해주면 3과 지금 2B니까 3 플러스 2B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3B에 얘네 곱해지니까 6에다 플러스 3B, 그럼 6이는 6 플러스 3B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근데 두 행렬이 결국 같아야 된대요.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게 빠르게 1행 1열끼리 비교하면 지금 7이 1 플러스 2a와 같다라고 했으니 2a의 값은 6이 되고, 그럼 a의 값은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이 2행 1열끼리 비교했을 때 11은 3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 그럼 2b의 값이 지금 8이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4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 값, b 값 다 구했는데 최종 b-a를 구하랬으니까 b-a는 4 빼기 3으로써 답은 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린 연립부등식을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푸니까, 즉 2x가 마이너스 4,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첫 번째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여기서도 부등식을 풀어주면 x가 a-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 정수 개수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수직선을 그리다 보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a-3이라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색칠된 동그라미로 표현되겠죠. 근데 여기에 정수가 지금 7개가 있으래.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딱 5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5와 6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 위치가 5와 6 사이에 a-3에 일단 존재를 해야 되며, 거기에서 지금 이 색칠된 동그라미를 등호 여부로 따져보면 5에 색칠된 동그라미를 갖다 놓았었을 때 이때 딱 5까지 포함하니까 5에 갖다 표시를 붙여도 되는 거구나. 근데 6에 있었으면
결국은 정수가 8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구나 이렇게. 그럼 마지막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더해주니 얘는 지금 8이고 여기는 9가 될 거고, 그때 거기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은 그럼 결국은 등호가 붙은 이 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위에 총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 2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원래 직선 개수는 점 2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8C2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걸리는 게 한 직선상에 서로 다른 3개의 점 이상이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직선들은 다 같은 직선으로 치니까 겹치는 걸 빼줘야겠지. 즉 여기에 5개의 점 중 2개를 선택한 이거는 지금 다 직선들이 겹치니까 빼줄 거고, 그럼 여기에서 또 존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의 점에서도 2개를 선택한 얘도 겹치니까 빼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만들어진 직선을 다 빼버렸고 이 노란색에서도 만들어진 직선을 다 빼버렸으니 걔네는 원래 세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플러스 2까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계산하니까 8C2는 1에 8, 7이요. 이렇게 해서 28이요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5C는 10, 4C2는 지금 6 이렇게 될 거면 플러스 2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는 16이니까 지금 30이죠. 얘랑 더해지면 30에서 16이 빠진 얘는 14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의 성분을 지금 이렇게 조건식으로 표현해주는데 1행 1열과 2행 1열의 값을 구하래. 그럼 그냥 여기에 필요한 것만 찾아주면 되니 1행 1열은 지금 행과 열이 같으니까 이 경우인 2라고 바로 갖다 쓰면 되고, 그리고 2행 1열은 지금 행과 열이 다르니까 이 아래쪽에 맞추는데, 그럼 이때 행의 값은 여기다가 갖다 2를 쓰고 열의 값은 여기다가 1을 갖다 쓰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1로 써다. 여기는 1이라고 표현되겠죠. 그럼 그 둘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3이라고 해서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왼쪽부터 읽거나 오른쪽부터 읽어도 똑같은 자연수를 대칭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자리 대칭수를 만들 수 있는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지금 5자리 대칭수인데 그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같고 그리고 얘랑 얘 지금 같아야 되고 여기는 혼자 독보적으로 갖고 있어도 상관없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5자리 수를 만드는 거니까 가장 앞에부터 맞춰준다면 숫자 카드는 0부터 우리는 원래 9까지 쓸 수 있겠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자릿수는 0이라는 숫자 카드는 못 쓰니까 여기 세모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요 이렇게 좀 맞춰줄 거고, 그럼 이때 이 9가지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의 경우의 수는 결국 얘가 골라줬으니 여기는 한 가지로 남아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오는 건 다시 0부터 9까지 아무거나 와도 되니 여기에 가지수는 10가지. 그럼 얘는 지금 얘와 같은 거를 골라줘야 되니 여기는 무조건 한 가지가 되어야 되며, 마지막 이 가운데 여기를 채우는 경우의 수도 아무 숫자나 와도 되니 10가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준 경우의 수로서 우리는 지금 902 지금 원하는 답이구나.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립부등식이 성립을 할 때라는 이 조건까지만 보면, 이 연립부등식은 지금 나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부등식과 그리고 두 번째 이쪽으로 되어 있는 1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인데, 그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건 1번도 2번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풀라는 거지. 그럼 나는 1차식인 2번부터 보면 a-1에 x 플러스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을 찾는 거고, 그럼 그때 1차 항 x에 갖고 있는 얘만 남겨놓고 이때 여기서 4-b요 이렇게 써줬을 때 거기서 1차 부등식이 특수한 해가 되려면 여기 x의 개수가 항상 0이었을 때를 놓고 들어가니 a가 일단 1이라는 건 먼저 알고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0이 되어서 지금 4-b가 0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
즉 여기서 또 찾아낼 수 있는 건 b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이 조건을 찾아주면 이 조건에서 이 1차 부등식은 모든 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경우와 거기에 다시 1번의 부등식을 푸니 근데 a가 1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a 대신 1은 대입해서 쓸 거예요. 그럼 처음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때 a에 1 대입하면 여기는 사라질 거니까 결국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한 게 2x제곱 마이너스 4x 거기에 지금 플러스 b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2차 부등식 또한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판별식을 쓰자라는 소리겠지.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2에 b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2b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2b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 b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찾아낸 게 2단서까지 찾아냈으니 결국 하나, 둘, 셋 이 단서를 갖고 보면 a 값은 1이라는 걸로 고정이 되었는데 이때 b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성립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구나. 그때 여기서 마지막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점 a, b인데 a 값은 무조건 1로 고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1,로 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지금 4까지 여기까지의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도형이고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5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식 fx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걸 방정식 fx는 0이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며 그리고 그 세 근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을 찾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보다 보니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조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라는 건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조건은 당연히 이 식을 한 번의 인수분해로서 근을 하나를 구하고 나머지 2차 식을 갖고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겠지. 그럼 이때 얘를 실근을 하나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 1 갖고 하면 1, 1 그럼 여기는 2a 그럼 여기는 2a 그럼 여기는 b제곱 그럼 여기도 b제곱 그럼 얘는 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돼서 얘는 인수분해가 x-1에 거기에 x제곱 플러스 2ax의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서 는 0이요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것인데 그때 이제 여기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랬으니까 이 조건을 생각을 하겠지. 그럼 얘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판별식을 쓰는 거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과 거기에 하나 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벌써 1이라는 근을 가졌으니까 결국 여기서는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절대적으로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도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야. 그때 거기서 두 번째 여기 세근의 합이 9다라는 단서도 이용을 해보겠죠.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은 벌써 1이라는 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각에서 관계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a 이게 결국 세근의 합이 되겠구나. 그럼 그 세근의 합이 9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풀다 보니 그럼 이때 a 값은 나는 지금 마이너스 4가 됐어야 돼요 라는 걸 찾고 들어가겠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로 얘는 고정이 돼버린 거고 그럼 그 a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단서. 그럼 즉 이때 b제곱이 16보다 작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 그리고 아까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7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b제곱의 값은 7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결국 두 정수 A, B의 순서쌍을 찾으랬으니까 그럼 결국 여기선 정수가 성립할 수 없으니 얘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그럼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로 고정이 되니 마이너스 4,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2, 3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7개가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을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의 A의 성분 IJ가 지금 조건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 행렬의 거듭 제곱들을 한 것 같고 더한 것 그리고 그거의 성분을 지금 찾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A라는 행렬을 먼저 찾아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2 곱하기 2 행렬에서 지금 1행 1열의 값은 1이 대입하면 0이요. 그리고 1행 2열의 값은 2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2행 1열의 값은 1이 들어가니까 1이고요. 그리고 2행 2열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거듭 제곱을 가는 형태는 우리가 규칙성, 즉 단위 행렬이 나올 때까지 거듭 제곱을 직접 해보셔야 되니 A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0, 마이너스 1, 1, 0 그리고 여기도 지금 0, 마이너스 1, 1, 0을 곱해줘서 쓰자라는 거겠구나. 그럼 얘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지금 곱해주시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쪽에서 곱해주니까 얘는 0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곱해주면 얘도 0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다시 얘랑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구나. 근데 이 행렬에 대해서 성분을 보다 보니 얘는 지금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배를 해준 거랑 똑같구나 라는 걸 지금 찾을 수가 있어.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2라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A 세제곱은 여기에 A를 곱해준 마이너스 A와 동일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 4제곱은 다시 여기다가 A를 곱해준 건데 그럼 그 A는 마이너스 2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로서 단위 행렬 2가 된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얘는 4제곱마다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럼 그 4개마다 돌아가는데 A랑 A제곱이랑 A3제곱이랑 A4제곱을 먼저 썼을 때 그럼 얘는 지금 A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4개마다 더한 거는 0이 되겠구나. 그럼 2025를 4로 나누어 썼을 때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4, 5, 20에 4, 6에 24로서 나머지가 하나만 남으니 결국적으로 얘를 계산한 값은 2025 얘 하나만 남을 거고 그거는 결국 A랑 똑같겠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A라는 행렬의 2행 1열의 성분을 봐라. 그럼 2행 1열의 성분은 얘 이렇게 되니까 이 원하는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이 존재를 하고요. A, B, C, D, F 6명이 영화 관람을 위하여 좌석에 앉으려고 할 때 이때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A, B를 먼저 앉힐 건데 그 이웃한 데 쓰니까 앉힐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4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A, B의 자리를 먼저 선정하는 게 4가지인데 그때 그 A, B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 갖다 쓰면 예를 들어서 그럼 A, B가 이제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4명은 자연스럽게 그냥 줄 쓴 방법으로 앉히면 되는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곱해준 거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4팩토리얼은 24가 되는 거고 그럼 24 곱하기 8이니까 얘는 192 그래서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부터 16까지의 수가 각각 적혀있는 16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구슬을 꺼내었을 때 그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과 그리고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구슬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예를 들어서 세 구슬 A, B, C 이렇게 꺼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당연히 크기 순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A와 C의 평균, 지금 이 B랑 같다라는 자체는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에서부터 얘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1부터 16까지를 했으니까 선생님은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숫자를 지금 다 써볼 거예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그럼 이때 우리는 세 수를 뽑았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기준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1은 가운데에 되지 못하니까 얘는 안 될 거고 만약에 2가 가운데의 기준으로 잡혀졌어. 그럼 그때 성립할 수 있는 건 1과 3 이렇게만 성립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이때 3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때는 지금 2, 4 그리고 1, 5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4를 기점으로 잡아준다면 이때 그냥 앞에 솔직히 3개면 여기 3개랑 대칭되는 거니까 여기선 3가지요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럼 그런 방법을 쓰다 보면 5는 지금 이때 앞에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4가지가 있을 거고 6은 앞에 5가지가 있을 거니까 얘가 5가 될 거고 7은 앞에 6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8이 가운데 여기였다면 얘는 앞에 7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7이요 이렇게까지 갖다 쓸 겁니다. 그럼 9는 앞에 있는 숫자가 8개라서 8이라고 원래 쓸까 생각을 했더니 거기서 다시 보니까 이때 이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 8개가 있더라도 가운데 있는 수가 얘 때문에 7개밖에 안 되니까 다시 여기는 7개. 그럼 얘는 지금 이제 뒤쪽으로 기준을 잡아주면 되니까 6개. 여기는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그리고 여기는 1개, 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결국은 뭐예요? 1부터 지금 7까지의 합이, 1부터 7까지의 합이랑 9번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이걸 하고서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1과 7을 더한 값은 8이고 그리고 2랑 6이랑 더한 거 3이랑 5랑 더한 것도 8이니까 8이 3번에 거기에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여라 이렇게 해줬으니 8, 3, 24에 더하기 4니까 28 거기에 곱하기 2요.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 56개가 답이겠구나.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때 가조건에서 보니까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대. 그럼 이 상황을 먼저 그래프로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존재를 했었을 때 y는 x라는 선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때 선생님 문제를 먼저 읽었으니까 다조건을 보면 점 P의 좌표는 Q의 X좌표보다 작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 점을 P 그리고 여기 점을 Q다 이렇게 지칭하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때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X의 그래프와 한 점 P에서만 만난대요. 그럼 결국은 얘는 P에서 접한다 라는 거니까 이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짜리로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gx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조건에서 마지막 하나 더 보다 보니까 OP는 지금 PQ랑 길이가 같아요 라고 했었어요. 그럼 결국 O라는 점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OP랑 PQ랑 지금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여기서 부등식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점 P의 x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결국 합을 하래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 문제의 시작은요, 나는 이 P점의 좌표를 잡고서 시작하라는데 요에서부터 갖고 그래서 나는 이걸 모르니까 a, 라고 붙는다면 그럼 이때 얘도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a가 될 건데 거기서 한 번 더 잡다 보니까 지금 OP라는 길이와 PQ의 길이가 지금 똑같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요 지금 2a, 2a요 이렇게 지금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왜냐면 이 거리 떨어진 게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a와 2a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뭘 잡을 수 있느냐 식을 잡아서 우리는 결국 얘에 대한 관계식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fx와 xy 관계를 갖고서 지금 생각을 해주다니 fx-x라는 자체가 교점이 a와 2a, 즉 해가 a와 2a니까 x-a, x-2a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가 있고 근데 그때 최고차항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2인 2차 함수였으니까 여기가 2여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지금 gx에 대한 상황도 지금 보시면 gx와 x와의 관계는 접하는 관계잖아요. 그럼 gx-x 얘는 접하는 관계로서 x-a의 제곱이라고 갖다 쓰여지면 되고요. 그때 최고차 한계수는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같이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얘가 지금 더해진 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갖다 쓰자 이렇게 해준 거고, 그럼 이때 fx 더하기 gx 그리고 마이너스 2x요 라고 쓰여져 있는 이 식을 갖고 정리를 하면, 그럼 얘를 정계한 식인 2x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6ax에 거기에 플러스 4a 제곱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얘를 정계한 식 x제곱 플러스 2ax에 마이너스 a제곱이요 이렇게 좀 쓰여질 거고, 그럼 우변만 먼저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플러스 3a제곱인데, 그때 지금 우리는 최종적으로 fx 더하기 gx만 보이는 식이 쓰여져야 되니 fx 더하기 gx라는 이 식은, 즉 마이너스 2x를 이항시켜서 여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의 x의 플러스 3a 제곱입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식이 되겠네.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만들어 주다 보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부등식, 근데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들어 달래.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은 판별식을 쓰자라는 조건밖에 없겠지. 그럼 얘에서 판별식을 갖다 쓰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모든 실수가 되겠구나.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3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 a 제곱 마이너스 지금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최종 마무리는 점 P의 X좌표,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합하라고 했는데, 그 점 P는 나는 벌써 X좌표를 A라고 넣었으니까 A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보았었을 때 얘는 어차피 이렇게 모아진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알파, 베타가 최소, 최대가 되는 것 뿐이잖아.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로서 그냥 두 분의 합을 봐라 라는 소리밖에 없으니 결국 이 답은 4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책이 5권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지금 연필 2자루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6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할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책과 연필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질문을 해줬어. 그럼 이때 나는 사람이 6명이 있으니까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때 이제 얘네를 나눠주는 걸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지금 나눠주는 게 책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니까 얘네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나는 연필의 개수가 적으니 얘를 먼저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연필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가 이 2자루를 나눠줬을 때 한 사람이 2자루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한 자루씩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로서 나눠지겠구나. 연필을 한 자루 한 자루씩 나눠줬던 경우와 아니면 연필 2자루를 한 번에 다 받는 경우로서 우리는 먼저 나누고 들어가지. 경우 1, 경우 2로. 그럼 이렇게 경우를 나누다 보니 그 다음 나머지 생각에서 이제 책을 나눠주는데, 이 경우 1에서 다시 모양을 보다 보니까 나는 지금 책이 5권이 있어요. 그럼 이때 얘네는 지금 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거기서 얘네를 다 한 권씩만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때 이 둘 중에 한 명은 똑같은 한 권을 받으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때 얘네가 못 받고 그냥 책을 2권 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권 받고 1권 받고 1권 받는 형태로서 남김없이 주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경우 1을 여기까지만 해보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보여. 그럼 이때 이 첫 번째 경우 케이스에서 여기서도 다시 2가지로 나눴으니 이 경우들을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생각할 건 연필을 먼저 나눠주는 거였고, 그럼 그 연필은
지금 이 6명 중에서 어떤 2명이 받을 건지 골라주는 거니 6시 2역 이렇게 먼저 써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런데 연필은 같은 종류니까 그다지 구분이 없을 거니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지면 나머지 이 경우에서 따지는 경우는요. 그럼 나는 지금 뭐야? 이때 책을 받는 애가 연필 받은 애들 둘 중에 누가 책을 받을 것인지 그걸 골라주는 이씨 1부터 먼저 쓰여지실 거고 거기에 나머지 그 사람이 만약에 얘였다고 고정이 돼버리면 책들의 종류는 다 다르니까 그럼 그때는 이 5개가 줄을 서는 경우로서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지는 게 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경우 1에서 여기에서는요 6시까지는 연필을 나누어 줬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할 건 어떤 4명 중 이 4명 중 누가 2권짜리를 받을 건지 골라주는 4시 1이라는 얘가 먼저 골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 생각할 게 또 뭐냐? 그럼 이제 책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책 5권 중 어떤 2권을 얘한테 줬는지도 골라줘야겠지. 그래서 5시 2역 얘를 골라주었고 그럼 나머지 3명은 결국 줄을 서서 책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 케이스 2번째에서 들어가면 연필 2자루를 한 번에 받았다면 결국 이때는 책을 결국 5명이 하나씩만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럼 이 경우에서는요 우리는 연필 2자루를 받는 6명 중에 1명이 누군지 골라주는 6시 1에 거기에 나머지 책 5권을 나누어주는 방법인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까지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6시 2는 2, 1에 6, 5니까 15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2 거기에 곱하기 5팩토리얼은 120이요 이렇게 쓰여지니 얘는 30이라서 3600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리고 6시 아까 15였죠 거기에 곱하기 4시는 4고 5시 2는 지금 10 거기에 곱하기 얘는 6이요 이렇게 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한 값도 3600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6실은 6에 거기에 곱하기 5팩토리얼은 120이니까 여기는 720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해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7200에 거기에 720을 더해주면 7920이라고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1학년 학생은 3명이 있고 2학년 학생은 2명, 3학년 학생은 1명이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는 의자를 앉는 방법을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 가조건을 보니까 3학년 학생은요 꼭 둥근 의자에만 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서 앉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깔아줬어. 그럼 이 문제도 우리가 경우의 수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갖다 그려보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 나는 지금 3학년 학생은 둥근 의자에만 앉을 거면 3학년 학생이 1명밖에 없으니까 그 3학년 학생을 먼저 앉히는 경우를 생각하겠지. 그러면 3학년 학생이 제일 앞에 있는 둥근 의자에 앉은 경우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둥근 의자에 앉는 경우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여기 둥근 의자에 앉은 경우로서 경우를 3가지로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경우 2, 경우 3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머지 여기서 이제 나는 우리가 이웃하여 앉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전제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 그럼 이때 1학년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1학년을 먼저 앉힐 거예요. 그럼 1학년을 여기 상황에서 앉히는 경우 이웃하면 안 되면 1학년은 무조건 이 자리로 고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나머지 2학년들은 여기로 끼어서 들어가면 얘가 딱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1학년들 자리 위치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줄을 바꾸는 방법인 3팩토리얼에 거기에 2학년들 줄을 바꾸는 경우인 2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6이 12로서 일단 12가지요. 첫 번째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이 경우에서 따져볼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1학년들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까먹을까봐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그럼 1학년들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건 1학년은 무조건 이 자리는 고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두 자리 중에 하나에 1학년이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1학년들이 여기 두 자리 중 어디를 선택할 건지부터 생각하다 보니 2C 1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택한 자리가 이 자리였다고 치자. 그럼 그때 1학년들 다시 줄 세워서 앉는 방법인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에는 2학년들이 줄 서서 앉으면 되니까 여기는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6 곱하기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4가지요 이렇게 지금 나오실 거고 세 번째 경우도 그림을 지금 표현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럼 이번엔 1학년들이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된대. 그럼 1학년은 무조건 여기에 고정이 돼서 앉으실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그 1학년들이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거나의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럼 1학년들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앉을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2C1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1학년을 여기다 앉힌다고 생각하면 1학년들끼리 줄 바꿀 수 있는 경우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빈 자리에 2학년들 들어가는 2팩토리얼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도 얘는 위에 거의 계산과 동일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24가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한 얘네들을 합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니까 48에다가 12를 더한 60까지가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nx라는 식을 정리를 해줬대. 1 플러스 x, 1 플러스 x제곱에서 1 플러스 x의 n제곱까지 해주고 거기에 빼기 32가 되도록. 근데 이 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먼저 얘기해 줄 건 이거예요. 이 식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와 우리가 짝꿍으로 잡아주는 게 지금 x 세제곱 x 마이너스 1을 곱해준 형태로서 즉 이거의 이 노란색의 배수는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요. 이게 지금 배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x제곱 x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진다는 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자체를 우리는 얘가 0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x 세제곱은 난 1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나눠 떨어지는데 얘가 5 이상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5부터 확인을 해보시려고 생각할 거고 그럼 P5 x라는 식을 먼저 정리를 했었을 때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x 그리고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세제곱 1 플러스 x 4제곱 그리고 1 플러스 x 5제곱까지 거기에 마이너스 32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을 갖고 볼 건데 이 식을 나는 x 세제곱은 1이다라는 걸로 변형을 해줄 거며 그리고 당연히 지금 얘가 나눠 떨어진다는 걸 이걸 임의적으로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식을 변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자체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1 플러스 x제곱은 마이너스 x라고 변형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x세제곱은 1이랬으니까 여기는 2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근데 x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x 4제곱은 그냥 x 그리고 여기는 x 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이때 1 플러스 x는 얘랑 똑같았던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x 제곱은 여기와 똑같았던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식을 계산을 해준 거다 보니 그럼 얘는 지금 x 세제곱 곱하기 2에 거기에 지금 여기를 곱해준 것도 x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32인데 방금 우리가 x 세제곱은 1가는 걸로 계산을 해둔겠지.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32가 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0이 되어야지 나누어 떨어질 건데 0이 되지 않았으니까 n이 5였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식에 대해서 규칙성을 찾아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였으니 P6X도 확인을 해볼 거고 그래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써볼 거야. 그럼 P6X는 원래 있던 이 식 그대로에 거기에 지금 1 플러스 x 6제곱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32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줬던 거는 우리가 방금 2라고까지 정리해줬으니까 얘를 2라고 대입을 해주실 거고 거기에 지금 1 플러스 x 6제곱 근데 x 6제곱은 얘는 x 세제곱과 동일한 거니 결국은 얘도 2가 되겠구나. 그럼 결국 얘의 식은 2의 제곱 마이너스 3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대요. 그리고 P7X는 그럼 다시 여기까지 있었던 식에 거기에 1 플러스 x 7제곱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3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앞에 쪽 파트도 지금 계산을 해준 즉 여기 파트가 2의 제곱이랬으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거기에 1 플러스 x 7제곱은 1 플러스 x와 동일한 건데 이 1 플러스 x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준댔으니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3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었대요. 한 번 더 P8의 x는요. 그럼 이 원래 있었던 이 빨간색 식 계속 똑같은 거겠죠?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 있었던 거에 거기에 1 플러스 x의 8제곱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3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고 그럼 1 플러스 x 8제곱은 x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1 플러스 x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x와 동일하니 그럼 이때 얘는 x 세제곱이 돼서 1이 되니까 다시 여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32여 여기까지 지금 똑같이 쓰여졌대요. 그리고 P9X도 또 확인을 해볼 거고 그럼 P9는 지금 이때 2의 제곱 얘를 갖고 온 상황에 거기에 1 플러스 x의 9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32여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는 식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x의 9제곱은 여기는 1이니까 2가 되고 그럼 결국 얘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2여 이렇게 지금 되는 식이 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잘라보니까 어떤 식에서 잘려질 거냐 이 지금 5 여기에서 자를 거고 그리고 6에서 8 여기까지가 지금 잘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얘는 2-32 즉 P5X를 이 결과물만 봤을 때 얘는 2-32였고 P6X가 2의 제곱 마이너스 32 P7의 X가 2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32 그리고 P8의 X가 다시 2의 제곱 마이너스 32 그리고 P9의 X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2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내가 지금 여기서 끄는 이유가 얘네 둘은 지금 같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변화했었을 때 얘가 지금 지수가 변해졌구나 여기서 변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끊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점점점으로 간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얘가 0이 되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얘의 결과물이 2의 5제곱 마이너스 32가 나오는 첫 번째 상황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얘가 지금 P 몇 X일까 라고 찾아보면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의 규칙에서 6이었을 때 2고요 9였었을 때 3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3배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3배인 15X였었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되겠구나. 그리고 P16X는 그럼 2의 5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2라고 쓰여진 식이 될 거고 거기서 P17X가
다시 여기 제일 위에 쪽에 있던 얘랑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은 n은 15와 17 이렇게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연수의 n의 값이 15랑 17이고 최종적으로 그 둘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었으니까 얘네들을 합한 값으로서 답은 3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때는 n이 앞에 있으니까 방정식으로 풀어서 nc는 2 곱하기 1의 n의 n-1 더하기 nc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의 n-1, n-2요. 이렇게 써서 는 20을 만족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6을 곱해주니까 여기는 3n의 n-1 더하기 여기는 n의 n-1, n-2 그럼 6을 곱해줬으니 여기가 120이에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이때 이 좌변을 n의 n-1로 묶어주시니 n의 n-1에 그럼 여기는 지금 3이고 거기에 n-2를 더해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값이 120이다.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이 숫자는 보니까 n 플러스 1 거기에 n 그리고 n-1 즉 연속한 세수의 곱이 얘가 된댔으니 연속한 세수의 곱이 120이 되는 방법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구나 라고 해서 n의 값은 바로 5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지금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조건을 따로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야. 여기에 지금 절대값 그래프와 이 파란색 절대값 그래프를 보았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걸 찾으래. 근데 우리가 기본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는 지금 연습을 해봤을 거고 그럼 이때 노란색 그래프는 1에서 꺾여지는 형태로서 1차 부등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x-5라는 그래프는 5에서 꺾여지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파트를 찾으라고 했냐면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 즉 이 교점 상황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들 여기가 지금 우리는 항상 위에 있구나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교점부터 찾아주면 되는데 그 교점식은 여기 식은 x-1이고 그리고 얘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식이니까 둘이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값이 3이요 이렇게 나왔으니 같다 표시는 없으니까 3보다 x가 작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구나. 그럼 이거에서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랬으니까 그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D, E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그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일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4가지 색이랬으니까 일단 색깔을 먼저 정해놓고서 들어갈 거야. 그럼 빨주, 노초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색칠하는 순서를 잡아줬을 때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C부터 시작하여 나는 이렇게 손으로 색칠을 할래요. 그럼 C 먼저 칠하고 A, 그 다음 B, 그 다음 D, 그 다음 E를 칠하겠다. 이렇게 순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C에다 먼저 칠하는 방법의 수는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으니 결국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그때 거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빨강색을 칠했다라고 이렇게 색깔을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빨강색을 칠했으면 그 다음 A에 칠할 수 있는 건 빨강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어서 여기는 주황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B에 칠할 수 있는 건 빨강색과 주황색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고 그 2가지 중 나는 노란색을 칠했다고 칠 거야. 그리고 이제 D를 칠하려다 보니 실제로는 B랑만 이웃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를 피하면 되는데 그때 얘를 피하면서 색칠을 했을 때 마지막 여길 색칠하는 걸 보니 얘가 이 C와의 영향을 미치니까 얘랑 같은 색깔을 칠했을 때와 얘랑 다른 색깔을 칠했을 때의 경우로서 나눠져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지금 이 뒤에 C랑 같은 색깔인 예를 들어서 빨강색을 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지. 그 빨강색이 정해진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빨강색을 칠했다고 치면 이때 2에 칠할 수 있는 건 빨강색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경우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얘가 빨강색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때 빨강색이 아니라는 건 노란색도 안 되고 빨강색도 안 되니까 지금 주황색이나 초록색 중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여기에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될 건데 그럼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칠했어 그럼 빨강색 칠했으니까 빨주를 피한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2역 이렇게 지금 쓰여져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에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곱해준 거. 그럼 4, 3, 2 얘를 벌써 곱해준 거는 24가 될 거고 그럼 24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72가지와 그리고 여기는 24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96가지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준 경우의 수로서 얘는 168가지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구나 라고 답을 말하시면 되겠어요. 2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10개의 의자가 적혀있는 배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자에 앉는데 그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가족번에서 보니까 A의 좌석 번호는 5 이하이고 그리고 B의 좌석 번호는 13번 이상이다 라고 했어. 그럼 결국 A는 지금 이 윗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B는 이 아랫줄에 존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족권이 되겠죠. 두 번째 나조건 어떤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이가 1이 되도록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결국 1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네가 이웃하면 1차이가 될 거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그 말 갖고 다시 한번 잡다 보면 어차피 5명이 앉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의 경우의 수는 위에 쪽에 3명이 앉고 아래쪽에 2명이 앉거나 또는 위에 쪽에 2명이 앉고 아래쪽에 3명이 앉는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서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이가 9가 되도록 앉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좌석 번호가 9 차이가 나는 걸 생각하면 17과 9 차이가 나는 건 원래 8이고 그럼 8은 없으니까 여기서 9 차이가 나는 게 성립하는 건 14였었을 때 지금 5랑 같이 앉으면 안 되고 즉 5, 14는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13이었었을 때 4, 즉 4랑 13을 같이 앉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나는 지금 이 경우로 따져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지금 첫 번째 경우 위에 쪽에 3명이 앉았대. 그럼 위에 쪽에 지금 3명이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웃하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무조건 앉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그 아랫줄에서 앉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근데 이 아랫줄에서는 이 빨간색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5번에 앉았잖아. 그럼 5번에 앉았으니까 14번에 앉으면 안 되고 지금 뭐 여기는 안 앉았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럼 그 경우 갖고 이제 문제를 풀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 지금 따지다 보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 3명이 앉고 여기에 2명이 앉는 경우를 따졌었을 때 위에 쪽에 3명이 앉는 경우부터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나는 지금 A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럼 A를 제외한, A, B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그 3명 중 어떤 2명이 여기 앉을 건지부터 골라줘야겠지. 그래서 3명 중 어떤 2명이 앉는 그 2명을 먼저 골라줬는데 그 2명을 골랐었을 때 그 다음 A는 어차피 위에 5 이하를 있으니까 위에 줄이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3명이 여기 어디에 앉을 건지를 줄 세우는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윗줄은 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랫줄에 앉히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랫줄에 지금 2명, B 포함해서 1명이 더 있겠죠. 그럼 B 포함해서 1명을 더 앉히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앉히려다 보니까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나는 지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자리 초이스를 하면 여기에 먼저 앉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1명은 이곳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앉히고 여기에 앉히는 경우 즉 얘 자리를 다시 선택하는 세 가지와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B와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얘네들의 자리를 선택하는 이펙토리얼이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앉히지 않았다라고 했었으면 여기 세 명, 여기 세 자리 중에 우리는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두 자리를 앉힐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에 자리의 선택권은 한 가지인데 그 둘이 앉는 방법인 이펙토리얼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게 경우 1에서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경우 1 상황을 이 옆에 쪽에다가 계산은 식을 쓰면 윗줄에 앉히는 방법은 3C2에 거기에 곱하기 3팩토리얼이었고 거기에 곱하기 아랫줄에 앉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3 곱하기 2팩토리얼에 거기에 플러스 1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서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면 3 곱하기 6 거기에 곱하기 얘는 지금 6 거기에 플러스 2요 이렇게 지금 되었으니 그러면 18에 곱하기 8이니까 88에 64에 8일은 8이라서 144가지가 나오겠어요. 이게 경우 1에서 말을 해주는 상황이 되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 2 갖고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지금 케이스 두 번째는 여기에 위에 줄에 이번에는 2명을 앉히고 아랫줄에 3명을 앉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이 아랫줄에 3명을 앉힌다라는 건 이렇게 세 자리를 먼저 앉혀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3명을 앉혀준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 다 조건을 보면 지금 17, 15 짝꿍 없었는데 아까 13에 앉힌다면 4에는 자리에 앉히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앉히면 안 돼요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실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나머지 경우의 수를 여기서 똑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 그럼 이번에는 아랫줄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럼 아랫줄에 지금 나는 B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 어떤 2명을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3명 중 2명을 고르는 3C2에 거기에 얘네들 줄 세우는 방법으로서 3팩토리얼 이게 지금 아랫줄에 앉히는 방법이었다면 나머지 윗줄에 지금 앉히는 방법인데 그 2명을 다시 앉히래. 그럼 이 2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또한 우리는 지금 여기 상황에서 첫 번째 여기에 만약에 앉았다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어서 표현을 해주는 경우로서 여기 세 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3회 거기에 곱하기 여기 지금 위치를 바꿔주는 이펙토리얼 이 경우와 그리고 여기서도 얘니까 그럼 아까 그냥 이 계산이랑 똑같은 계산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경우 2는 저렇게 문제를 풀어도 이 경우의 수와 똑같은 144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합해준 288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반석고 시험지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